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교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여러분은 스승이 있으신가요? 아니 스승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윗세대 분들에게 물어보면 옛날 선생들은 깡패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도 학교 생활하면서 꽤 맞았죠. 부산에서는 제가 학교를 다녔던 2000년대 후반 2010년대에도 때렸거든요. 아마 이 시기에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셨던 분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저는 진짜 스승이라고 부를 만한 선생님도 한두 분 계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땠냐라고 하면 괜찮았다고 말을 못하겠네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교권은 스승은 하늘이었습니다. 선생님한테 대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교권은 추락, 아니 바닥에 떨어졌죠. 학생의 인권이 올라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누군가를 때리고 욕하고 피해를 끼치는 게 권리일까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교권이 떨어졌길래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만 생각하며 생활 지도에 개입하고 학생들은 교사 말을 무시하게 일수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엔 열정과 의욕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 교사의 실제 인터뷰입니다. 한국교총의 조사에 따르면 교직 생활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2006년 67%를 넘겼던 그렇다라는 답변은 2023년 23%까지 떨어졌죠.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40대 교사는 학부모 학생을 무서워할 정도로 교권이 추락하니 팔다리가 잘린 기분이라는 말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퇴직률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교원 1만 13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87%가 그렇다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교권이 무너졌다 하는데 일단 교권이라는 게 뭘까요? 교권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이 인정한 권리, 하나는 윤리상 권위죠. 법이 인정한 권리는 말 그대로 교육에 관한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같은 것들입니다. 윤리상의 권위는 우리가 흔히 교권하면 떠올리는 스승, 아이들을 지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가르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이죠. 교권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보통 윤리상의 권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권리와 권위 모두 바닥이라는 것이죠. 교권은 어쩌다 바닥이 되었을까요? 무개념하고 극성인 학부모 아니면 아이들이 악랄해져서 기사를 봐도 교권이 추락했다라고만 나오고 논문을 봐도 실태와 대처 방법이 대부분이죠. 간혹 이유에 대해서 나오더라도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이게 꽤 복잡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이죠. 과거부터 이어져 오던 학습과 인식들 그리고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일어난 것이거든요. 보통 한두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학생, 학부모, 학교, 선생 이들 사이에 얽힌 마음과 각오를 모두 봐야 하죠. 한국은 유교의 영향으로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 그리고 스승을 존경하는 관습이 전통이라고 할 만큼 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법이 어떻든 교권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라도 충분히 아니 과할 정도로 보장되어 왔죠. 강한 자만 살아남던 시대 1960에서 2000년대에 학교를 다닌 사람들에게 선생이란 소수의 진짜 스승을 제외하면 양아치라고 해도 손색 없는 선생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름만 선생이지 자기 기분 안 좋다고 애들 좁히고 뒤로는 촌지를 받으며 돈 안 준 부모의 아이들은 차별하고 그때는 학생이라 잘 몰랐다고 해도 커보니 내부른 기분이고 고위층 부유층 자녀들의 성적 조작에 공평하고 중립적이게 해야 하는 교육을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혹은 신념에 따라 아이들에게 이상한 것도 가르치고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많았죠. 이때 이 깡패 같은 선생들에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지금의 학부모들입니다. 지금의 학부모들 입장에서 학교의 선생은 존경해줄 만한 인물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잘 가르치고 능력이 좋나? 학원, 인강 잘 가르치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찾는 명품 교사는 학교 밖에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리고 아이들도 원하는 대학 잘 보내는 스승은 학원 A죠. 이건 학부모들의 입장이고 학생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무슨 짓을 했다, 이런 짓을 했다, 이런 거 생각보다 과거부터 쭉 있어 왔던 일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남자 교사가 와서 죽도록 패버리고 아무 일 없듯 지나갔던 것 뿐이죠. 교권 침해 주체배 상당 건수 통계를 보면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오히려 같은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은 성적 때문에라도 교사의 권위를 부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악랄해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적인 예로 80년대 90년대 양아치들을 보면 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짓들을 저지르고 다녔죠. 당장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내 아이가 말도 안 되게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가요? 아마 당장 떠오르시는 게 언론에 제보하거나 SNS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이겠죠. 반면 교원, 선생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는 꽤 많습니다. 학생들의 교권 침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을 벗어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예전부터 발생하던 문제가 SNS 언론을 통해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된 것과, 하나는 학생 인권, 하나는 부모들의 과잉 보호입니다. 언론으로 나오게 된 것은 뭐 다들 아실 거고, 학생 인권의 경우 워낙 미디어와 주변에서 인권하니 미성숙한 질이 나쁜 아이들이 인권을 비밀로 더 대담하게 악용하는 것이죠. 부모들의 과잉 보호는 앞에서 나온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무분별한 연락과 아이들의 말만 믿고 신고를 하는 것이죠. 아이가 숙제를 안 해온 것을 아이들 앞에서 말했다고 우리 아이가 수치심을 느꼈어요 라며 신고하는 사람도 있을 지경이니까요. 당연히 교사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교사는 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할 수 있더라도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요? 상대는 학생에다가 어떻게 보면 학교 안에서 논란을 일으킨 내부 고발자인데 말이죠. 거기다 촉법 소년이니 하는 것들 때문에 비행 청소년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폭력과 권위로 누르던 게 비행 청소년이었기에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죠. 말 그대로 큰 범죄만 안 저지르면 질 나쁜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껏 날뛸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학교의 입장을 보면 학교는 최대한 조용히 아무 일 없듯이 지나가려고 하고, 사실상의 고객인 학부모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죠. 거기다 현장은 인권이니 뭐니 해서 바뀌었지만 학교 내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는 그대로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에게는 교육 장소이지만 교사들에게는 직장이니까요. 교사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앞에서 말했던 과거 선생들의 악행, 만행은 지금 교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말했듯이 아이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할 정도인데 폭력, 폭언은 물론 촌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교사들은 시대가 바뀌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 선배들의 악행을 지금 정상적인 교사가 벌받고 있는 형태이죠. 다 보셨으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교권 추락은 교사와 학부모의 문제인 것을 말이죠. 학생들의 안아 무인 행태들도 부모의 과잉 보호로 교사들이 손댈 수조차 없는 것이고, 통계에서도 교권 침해를 받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학부모 때문이라고 했으니까요. 사교육 팽배로 인한 학교 교사들을 무시하는 풍조, 과거 선생들의 악행과 만행, 여전히 수직적인 문화를 가진 아무 일 없이 넘어가고 싶어하는 학교, 부모들의 참견과 연락, 신고와 민원, 사생활 침해까지. 뭐 학교가 사기업이라면 모를까,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기관인데 이건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사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면 가장 손해를 보는 건 우리이자 국가이죠. 교사가 기피하는 직업이 되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교육도 있기는 하지만 사교육은 대학 가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지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죠. 인성교육은 물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는 사람이 태어나 들어가는 첫 번째 사회이기도 합니다. 결국 아나무인에다 자기밖에 모르고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세대가 탄생하게 되겠죠. 진짜 문제는 나머지 아이들도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량하고 착한 아이들은 영웅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비행 청소년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기 힘들죠. 질 나쁜 아이 한 명이 다른 아이들이 받을 교육마저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게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교권 추락, 교권 침해이죠.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이들에게 치졸하게 보이는 학생부에 적는다라는 협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공부를 포기하고 막 나가는 아이들에게 먹혀들까요? 당연히 안 먹히죠. 교사에게 무언가 강력한 무기를 주거나 제도와 법이 개선되지 않는 한 당분간 교권은 바닥일 겁니다. 바닥으로 처박힌 교권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